자, 이번 시간에는 MES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앞에 이제 자료에서 보셨듯이 이 MES가 이제 스마트 제조 중에서도 제조 시스템 영역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조 시스템이 뭔지 잠깐 한번 살펴볼 거고요. 그리고 이제 MES의 정의, 그리고 범위, 그리고 이제 MES가 왜 출현하게 됐는지에 대한 배경, 그리고 이제 실제로 적용되는 이제 영역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이제 제조 시스템을 한번 말씀을 드려보면, 제조라는 것은 되게 오래되는 기술이죠. 저희가 이제 대량 생산이 들어가면서부터 저희가 이제 제조에 대한 기준을 저희가 많이 삼고 있는데, 이 제조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서 계속 이제 기술들이 발전했겠죠. 그래서 그런 기술들이 어떤 식으로 발전을 했고, MES는 또 어느 시점에 또 출현하게 됐는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1960년대부터를 이제 기준으로 많이 합니다. 물론 이제 그 이전에도 제조가 있었겠지만, 1960년대를 기준으로 해보면, 이때 이 제조의 생산의 현장에는 이제 저희가 이제 보험이라고 하는 이제 개념이 있었습니다. 이제 보험은 이제 비로보 매트리얼이어서, 매트리얼이라는 거는 이제 그 자재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자재 명세서입니다. 그래서 생산을 하는데 뭐 어떤 자재가 들어가지 정도는 이때 이제 관리를 하고 있었던 거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그 다음으로 이제 그러니까 점점점 이게 이제 발전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발전한 것은, 자재가 뭐뭐뭐 있는지는 그냥 품목서에서 그냥 관리를 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이걸 자재에 대한 이제 리소스를 저희가 관리를 하면서 이 계획을 짜게 됩니다. 자재가 어느 시점에, 언제쯤에 있어야 되느냐라고 하는 이제 계획이 들어갑니다. 이게 이제 발전을 했어요. 그러려면 그 다음에 이제 80년대로 넘어가 볼게요. 그 다음 단계로 보면, 그래서 자재가 언제쯤 필요해? 라는 이제 시점을 우리가 이제 계획을 짤 수 있는데, 그 다음에 이제 시점이 필요한 거예요. 지금이야? 다음 주야? 아니면 다음 달인가? 라는 걸 제가 이제 알아야 되겠다라는 거죠.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지금 현재 생산되고 있는 현장의 정보를 실시간으로 알아야 되겠죠. 이제 그게 이제 POP라고 하는 이제 개념이 이제 붙었습니다. 그래서 이 POP라는 거는 이제 시점을 저희가 이제 그 실시간으로 보는 거예요. 지금 생산이 들어갔다, 생산을 몇 개 했다라고 하는 이제 시점에 대한 실시간 데이터를 받으면, 언제 자재가 필요한지 저희가 좀 더 구체적으로 계획을 세울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제 이 개념이 들어갔고, 이제 이것 가지고도 이제 부족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90년대에 MES라는 이제 개념이 본격적으로 활용이 됐다. 그래서 지금 시점만을 관리하는 것이 아니고 전체적으로 지금 생산되고 있는 설비도 관리해야 되고, 사람도 관리해야 되고, 그리고 생산의 방법도 관리해야 되고, 이게 좀 더 이제 폭넓어진 거죠. 그래서 그때 이제 MES가 도입이 됐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 다음에는 뭐냐? 이제 그 APS라고 하는 개념이 더 붙을 건데요. APS라는 거는 좀 더 포괄적으로 계획을 짜는 겁니다. 그래서 이 어드밴스드 P는 뭐냐면 플랜이에요. 그러니까 계획을 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계획이라는 거는 단기적인 계획도 있죠. 뭐 이번 달 계획, 그죠? 올해 계획, 뭐 내년, 3년, 그죠? 이렇게 짧은 계획도 있지만 장기적인 계획도 있을 수 있겠죠. 뭐 5년, 뭐 10년 이런 이제 계획도 있을 수 있고요. 그럼 이제 이 계획이 있으면 이 계획을 가지고 어떻게 해야 되느냐? 실제 현장은 스케줄이 나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스케줄이라는 건 이제 좀 더 이렇게 그 근간한 좀 짧은 일정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오늘 뭐 할 거야? 오전에 뭐 할 거야? 지금 이 시간에 뭐 할 거야? 이런 식으로 이제 그 세부적인 계획을 스케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계획을 가지고 생산을 우리가 할 수 있다면 훨씬 더 효율적으로 운영을 할 수 있을 거고, 이 계획이 이거는 일종의 예측이잖아요.
이 예측의 정확도가 점점 높아진다면 제조의 기업 입장에서는 더욱더 생산성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제 효과 면에서 도움이 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게 이제 요즘에 붙고 있는 내용입니다. 자, 그래서 앞에 보시면 그 제조 시스템에 이렇게 쭉 단계가 있었는데 그 중에 이제 가장 밑에 단계가 맨 처음에가 뭐였냐면, 그죠? 그냥 명세서만 가지고 일을 했을 때 다음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뭐가 필요했냐면 이제 POP라고 하는 개념이 붙었었습니다. 그죠? 그래서 생산 활동 중에 발생되는 여러 가지 그런 이제 실적, 뭐 분량, 뭐 품질, 물류 이런 이제 그 정보들을 실시간으로 저희가 받는 걸 이제 POP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제 그 POP 개념 위에 이제 MES 개념이 붙게 된 겁니다. 그래서 MES 개념이 붙으면서 이 POP 윗단계에 좀 더 정밀하게 저희가 이제 정확하게 관리를 하게 됐고, 이제 그 위에 이제 ERP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ERP는 뭐 말 그대로 회사의 전사라는 거는 이제 그 전체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회사의 전체적인 거를 저희가 이제 전사라는 표현을 쓰는데, 이 회사 전체 모든 자원을 통합해서 관리하겠다라는 게 이제 ERP입니다. 이제 MES가 도입이 되기 전에 이미 현장에서는, 현장이 아니고 이제 기업에서는 ERP 시스템을 다 도입을 해서 이미 쓰고 있었어요. 그래서 특히 이제 ERP에서 가장 중요하게 사용되는 게 이제 뭐냐면 회계입니다. 회계하고 재고예요. 재고 관리, 회계와 재고 관리를 위해서 ERP는 이미 쓰고 있었거든요. 그리고 생산이 현재 어떻게 일어나고 있는지를 위해서 POP도 이미 쓰고 있었어요. 이제 그 사이에 MES라는 개념이 이제 들어가게 된 겁니다. 시스템이 구축이 됐어요. 그래서 이 MES의 중요한 역할이 뭐냐면 관리를 하기 위한 ERP하고의 연결도 중요하고, 그 다음에 현장, 실제 일어나고 있는 실시간적인 정보하고도 이렇게 연결을 해주는 중간의 매체로 MES의 역할이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그 단계를 저희가 뭐 집을 짓듯이 이렇게 이제 쭉 정리를 한번 해보면, 가장 이제 토대가 되는 것들이 이제 제조에 있는 여러 기술들이 이제 가장 토대가 되고요. 그 위에 이제 MES를 이렇게 저희가 쌓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 결국에는 이제 이 제조 쪽에서는 정보화되거나 아니면 경쟁력을 뭐 확보하거나 이런 것들이 이제 가야 될 이제 비전이고 방향이라면, 이제 그거를 구축하기 위해서, 구현하기 위한 여러 가지 뭐 기술들이 이렇게 저렇게 많이 이제 들어가게 됩니다. 그럼 이제 그 중에서 MES는 뭐냐? 약간 이제 토대가 되는 요 영역에 있다라는 정도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뭐 MES는 약간 저희가 이제 표현할 때 기업이 발전하기 위한 기초공사다. 그래서 그만큼 이제 필수적으로 필요하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제조 시스템에서의 MES의 역할을 한번 살펴보면, 앞에서 저희가 이제 뭐 APS에 대한 이야기를 했었죠. 그래서 뭔가 이제 그 계획을 짜죠. 근데 이 계획은 뭐 전사적으로 이제 계획을 짜게 되죠. 자, 그러면 이제 이 계획이 실제로 필드에 전달이 돼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실제 제조에서 사용되고 있는 여러 가지 이제 기기들을 제어할 수 있어야 되는 거니까, 운영할 수 있어야 되니까, 그 사이에 이제 우리가 이제 지금 살펴보고 있는 MES가 중요한 자리를 이렇게 차지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MES의 역할을 조금 더 쉽게 한번 저희가 한번 살펴보면 이렇게 좀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제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쭉 공부를 하는데, 뭐 저희가 뭐 공부를 해야 하는 시간이 이제 오후에
방과 후에 집에 와서 공부를 한다. 라고 이제 이렇게 했을 때, 계속 공부만 하진 않을 거 아니에요. 그죠? 어쩔 때는 약간 이제 다른 짓을 좀 할 수도 있고, 오락 같은 하여튼 게임을 저희가 좀 할 수도 있고, 유튜브를 청취할 수도 있고, 이런 게 있는 거죠. 그리고 밥을 먹으러 나갈 수도 있고, 그랬다가 다시 들어오는 시간도 있을 거고, 그래서 요거를 이 사람이 이렇게 공부하는 시간을 쭉 이렇게 저희가 이제 살펴보니까 대략 이렇게 하더라. 국어 공부를 이렇게 하고 있고 각각의 이제 과목들을 이렇게 공부를 하더라라는 데이터를 저희가 이제 시간 기점으로 이렇게 이제 수집을 할 수가 있겠죠. 근데 이제 이 학생이 이제 성과가 좀 낮은 거예요. 그러면 이제 저희가 이제 이 성과가 왜 낮을까? 를 한번 이제 분석을 해볼 필요가 있겠죠. 그래서 성적을 분석하기도 하고, 그리고 또 평균을 내보기도 하고, 그러고 나서 또 좀 더 우리가 이제 개선해야 되니까 하루에 공부하는 시간, 또 공부하지 않는 시간, 그리고 이제 과목별의 어떤 학습 방법들 이런 것들을 저희가 이제 분석을 해서 뭔가 결과가 나왔어요. 그럼 이제 이게 나온 거를 다 나온 다음에 현장에 적용시키는 것이 아니고 MES 같은 경우에는 실시간이에요. 그래서 즉각적으로 피드백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친구한테 어떤 데이터가 이제 기준 데이터가 나오면 그 기준 데이터를 실질적으로 지금 그렇게 하면 안 돼. 어떻게 해야 돼? 지금은 오락 시간이 너무 길어. 지금 이제 컴퓨터 게임을 중단해야 돼. 아니면 너 지금 밖에 나가 있는데 빨리 들어와. 이런 식으로 이제 실시간으로 이제 피드백을 주는 겁니다. 이제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평균적인 데이터를 갖고 있어야 되겠죠. 기준 정보를 갖고 있어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뭘 갖고 있어야 됩니까? 실시간으로 관리할 수 있는 이제 시스템들을 구축을 저희가 해야 됩니다. 그게 이제 MES 공장에서도 MES가 하고 있는 역할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MES 이제 정의를 한번 살펴보면, 자, MES는 저희가 이제 제조 실행 시스템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Manufacturing Execution System이고요. 그러니까 제조 실행 시스템이니까 말 그대로의 사실은 단어에 이미 많은 정의가 내려가 있어요. 제조를 어떻게 합니까? 실행을 하고 있는, 그러니까 제조가 멈춰 있는 것이 아니고, 그러니까 과거의 제조가 아니고, 어제 생산한 것이 아니고, 지금 실행되고 있는 거, 지금 실시간으로 진행되고 있는 시스템이다 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현장에서의 실시간 데이터를 이용을 해서 그 다음에 주문 제품이 그러니까 주문이 이제 들어왔겠죠. 저희가 이제 주문도 들어오는 방법도 여러 가지가 있지만 어쨌든 저희가 이제 계획 생산을 하든 아니면 이제 오더 수주 생산을 하든 하여튼 주문을 받아왔어요. 그럼 그 제품에 대해 생산되기 위해서 투입이 돼서 재고가 그죠? 투입이 돼서 출하까지 완료가 돼서 물류 혹은 아예 고객의 전달까지 이 생산 활동을 최적화하기 위해서 우리가 여러 가지 할 수 있는 정보를 제공을 해주는 겁니다. 누구한테 정보를 제공을 해주느냐? 당연히 첫 번째, 작업자한테 정보를 제공해 줘야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관리자한테 제공해 줘야 되고, 또 이해관계자들. 이해관계자라는 거는 이제 저희하고 일을 하는 협력사가 될 수도 있고, 또 어떨 때는 고객한테도 정보를 전달할 수 있어야 되겠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요즘에 이제 택배 같은 거를 보면, 택배를 받으면 어떻게 됩니까? 실시간으로 오잖아요. 지금 어디에 있다, 됐다, 어디 지금 출하장에 가 있다, 너한테 언제 올 거다, 지금 관할구역에 왔다, 또 택배 기사님은 어떻게 합니까? 지금 오늘 갈 거다, 몇 시쯤에 갈 거다, 지금 갖다 놨다. 이런 것들이 거의 어떻게 됩니까? 실시간으로 정보가 전달이 되고 있잖아요. 이런 이제 정보를 다양한 이제 관계자들한테 제공을 해주고 있고요. 이걸 통해서 회사는 제조기업은 어떤 효과를 가지느냐? 부가가치가 없는 활동. 그러니까 부가가치가 없는 활동이라면 이제 저희가 그냥 쉽게 이야기하면 쓸모없는 아니면은 이제 가치를 매기지 않는 그런 매길 수 없는 그런 일들 그런 활동들은 좀 줄이고 이걸 통해서 공장을 더 효과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것이 이제 제조의 이제 기업의 효과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은 비즈니스적으로는 또 어떤 효과를 가지고 있느냐? 변화. 그러니까 그 변화라는 거는 이제 그 고객의 변화도 있을 수 있지만 시장의 변화 있을 수도 있고, 그리고 어떤 예외 사항들. 그러니까 우리가 예측하지 않았던 여러 가지 그런 사항들, 그런 변화들에 대해서 조금 더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다. 그러니까 그런 변화 때문에 우리가 리스크가 아예 없을 수는 없지만 조금 더 신속하게 대응할 수가 있다. 왜 대응을 할 수가 있냐면 실시간이기 때문에 이제 대응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예를 들어서 뭐 갑자기 무슨 뭐 물류 사고가 나서 오늘 와야 되는 재고가 들어오지 않았어요. 그러면 재고가 없으니까 아예 생산 공장이 다 멈춰야 되느냐? 아니죠. 계획된 다음 플랜 B로 넘어가면 되겠죠. 이제 그런 식의 리스크를 최소화할 수 있게끔 만드는 것이 이제 MES의 목적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러한 MES를 구성하고 있는 이제 여러 가지 그 범주가 있습니다. 영역이 있는데, 그걸 한 4가지 정도 영역으로 한번 구분을 해서 한번 살펴보면, 일단 첫 번째로는 업무를 이제 지원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업무 지원이라는 거는 이제 그 우리가 생산을 잘 하기 위해서 지원해주는 부분이에요. 이제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이제 재고입니다. 그래서 재고가 제때 우리가 제 생산하기 위해 필요로 하는 원자재죠. 재고라는 거는 원자재가 제때 우리 회사로 들어왔는지, 그리고 그것들이 이제 우리한테 물건을 공급해주는 공급사들이죠. 그런 협력사들, 자재 협력사들, 아니면 외주 협력사들하고 문제가 없는지들을 필요로 합니다. 그거를 우리가 이제 뭐라고 표현하느냐, MES에서는 투입에서 출하까지라고 이렇게 저희가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MES의 주요 기능은 이제 크게 4가지로 보시면 돼요. 생산관리, 그 다음에 품질관리, 설비관리, 물류관리, 이렇게 4가지로 보면 됩니다. 요거는 이제 뒤에 자세하게 나오니까 여기까지만 하고 이어가서 보겠습니다. 자, 그런 다음에 이제 3번째 중요한 것은 현장을 통제하고 또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겁니다. 그럼 이제 현장을 통제한다라는 거는 뭐냐면, 뭐 문제가 생겼거나 아니면 현장한테 적절하게 정보 전달이 잘 돼야 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예를 들어서 과거 같은 경우에 수작업으로 기록을 하고 관리를 했다면 지금은 다 이제 전산화를 한다든지, 전산화를 한다는 거는 뭐냐면 현장에도 여러분들이 이제 그 커피숍에 가면 키오스크로 주문하시잖아요. 그 키오스크가 이제 현장에 다 설치가 되어 있어요. 그러면 작업자가 작업 중에 뭐 그 종이를 보는 것이 아니고 그 키오스크 화면을 보면 항상 새로운 정보가 그 안에 들어가 있는 거죠. 그리고 왜 예를 들어서 외국인 이제 근로자 같은 경우에서도 그 나라에 맞는 언어나 국가의 표현으로 정보가 전달이 되기 때문에 언어의 장벽이 훨씬 이제 낮아지고 정확하게 정보 전달이 될 수가 있겠죠. 또 이제 거기에 필요로 하는 PLC라는 기술들, IoT라는 기술들을 제가 이용을 해서 현장에 이제 실시간으로 통제할 수 있는 시스템을 저희가 구축을 하게 됩니다. 이제 그걸 통해서 MES에서는 현장의 그 실시간 데이터를 저희가 이제 수집하고 관리하는 걸 목표로 하고 있고요. 자, 여기서 필요로 하는 이제 KPI는 뭐냐, 핵심 성과 지표는 뭐냐, 품질을 향상시키는 부분, 그리고 생산성을 향상시키고 또 생산 속도를 향상시키는 거, 그리고 고객 대응을 강화시키는 이런 4가지 핵심 지표를 가지고 관리를 하게 됩니다. 자, 그럼 이러한 MES가 왜 필요하게 되느냐? 아까 이제 저희가 그 ERP, MES, POP 화면에서도 살짝 이제 언급이 됐었지만, 실제로 ERP에서 적용하는 여러 가지 이제 기술들, 아까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재고 관리, 회계 관리, 회계나 재고 같은 경우는 원가 절감하고도 또 밀접하죠. 그러려면 이제 뭘 알아야 되느냐? 현장이 지금 어떻게 운영이 되고 있는지를 알고 싶은데,
그죠? 위에 그런 것을 이제 관리하는 입장에서는. 근데 이 현장의 정보를 실시간으로 알기가 어려웠다는 거죠. 근데 이제 POP만 가지고도 파악이 좀 쉽지 않으니 요거를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이, 전반적으로 현장을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이 있었으면 좋겠다. 라는 것이 이제 MES가 사용이 되게 된 배경이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걸 조금 더 구체적으로 한번 보면, 뭐 세부적인 이 텍스트 파일들을 제가 다 설명드리지는 않고 큰 주제만 한번 설명을 드려볼게요. 일단 첫 번째 이제 가시관리. 그러니까 가시관리라는 거는 뭐냐면, 관리를 하는데 가시라는 거는 뭡니까? 눈에 보이게 관리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요즘에 이제 현장에 가보시면 큰 전광판, 그러니까 큰 대형 TV죠. TV에 현장이 지금 어떻게, 오늘 생산 관리가 어떻게 되고 있고, 뭐 불량률은 어떻게 됐는지, 각 설비별로 가동률은 어떻게 되는지가 한눈에 이렇게 쫙 볼 수 있게 돼 있어요. 누가 물어볼 필요도 없어요. 딱 화면만 보면 알게 돼요. 그게 이제 과시 관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체계적인 공정 관리가 또 이제 필요로 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까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공정이라는 거는 뭐냐면 작업의 순서예요. 근데 이 작업의 순서라는 거는 이제 순서를 정해야 되잖아요. 뭘 먼저 할 건지, 어떤 생산품이 먼저 투입이 될 건지, 이거를 이제 관리를 해야 되는데, 이제 그것들이 이제 대체로는 이제 여기서 보면 이제 수기라는 거는 뭐냐, 손으로 작성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손으로 작성하는 거다 보니까 저는 지금 손으로 작성했어요. 근데 제가 지금 손으로 작성한 거를 옆에 작업자가 알 수 있나요? 당장에 모르죠. 그죠? 제가 그걸 주거나 아니면 그 사람이 와서 보거나 해야지만 알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이것들이 근데 전산화가 돼가지고 실시간으로 가시관리가 된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실시간으로 다 볼 수가 있겠죠. 그죠? 그래서 이 데이터가 누락되거나 오류가 발생하는 이런 것들을 예방할 수 있다. 그런 이제 그 목적 때문에 도입을 하게 됐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그렇게 또 하게 되면 또 어떤 효과를 가지게 되느냐. 이제 품질을 관리를 했을 때 이 품질 관리에 대한 신뢰성이 굉장히 높아집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실제로 MES를 구축을 했을 때 현장에서 좋았다라고 하는 이 작업자들의 평가 중에 이제 어떤 부분이 있었냐면, 불량이 발생을 했는데 그 불량이 어느 시간에 언제 어느 가공기에서 불량이 발생이 됐는지, 또 어떤 작업자에 의해서 불량이 발생이 됐는지가 과거에는 알 수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명확하지가 않았대요. 아예 모르진 않았겠지만 명확하지 않았다는 거죠. 근데 이런 MES는 어떻게 됩니까? 실시간으로 관리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실시간으로 관리하려면 어떻게 됩니까? 실시간으로 기록하겠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불량이 발생을 했어요. 그러면 언제, 어떤 작업자가, 어떤 공작 기계에서, 아니면 현장에서 작업을 한 것에서 불량이 났다라는 것까지 자세히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또 어떤 문제에서 해결이 됩니까? 작업자 입장에서는 예전에는 명확하지 않았으니까 내가 불량 낸 거 아닌데 나보고 자꾸 불량 냈다고 하나? 이런 것들에 대한 약간의 그 명확하지 않았던 부분들이 이제 명확해진 거죠. 그래서 신뢰성이 높아지는 거고, 또 품질에 대해서도 당연히 관리가 되니까 품질 또한 높은 성능을 유지하게 되게 됩니다. 자, 그 다음 이제 네 번째는 실물 중심의 이제 재고 관리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재고는 계속 항상 현장에서 중요한 부분이에요. 왜냐하면 아까 제가 원가 절감 때 말씀드렸지만, 원가 절감을 해야 돼요. 그럼 첫 번째 뭐부터 하냐면 재고부터 관리하는 겁니다. 만약에 이제 여러분이 돈을 벌고 싶으세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주변에 필요 없는 것부터 처분을 하셔야 돼요. 그죠? 그래서 일단 내 주변에 있는 재고부터 파악해야 됩니다. 요즘에는 저희가 이제 이런 물물 교환이 아주 활발한 시대가 됐잖아요. 그게 아주 좋은 거죠. 내 스스로한테 재고를 관리하고 있는 거니까.
근데 이제 하물며 생산하기 위해서 엄청나게 많은 몇백 개, 몇천 개의 부품이 필요로 하는, 원자재가 필요로 한 공장은 이 재고 관리가 얼마나 중요하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재고 관리가 되게 중요한데, 이 실물 중심의 재고 관리라는 거가 이제 뭐냐면, 실제로 저희가 이제 재고와 제공이라는 말을 써요. 재고라는 거는 이제 뭐냐면 창고에 있는 게 재고입니다. 창고에 있는 게 재고고, 그리고 이제 제공이라는 말은 뭐냐면 실제 지금 생산 중인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미 그 재고가 투입이 된 것도 저희 원자재 있잖아요. 그러니까 창고에서 나와서 이제 그걸 저희가 이제 그 불출이라고 하는데, 창고에서 나와가지고 이제 그 생산을 하기 위해서 투입이 됐어요. 그러면 그 투입된 것도 넓은 범위에서는 재고예요. 아직 제품이 생산되지 않았고 또 그 사이에 불량이 나서 생산이 안 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걸 이제 저희가 그래서 재공, 재고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실시간으로 저희가 파악이 되기 때문에 실물 중심의 재고 관리가 가능하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계획을 저희가 이제 스케줄을 짜기 때문에 계획 업무를 통해서 이제 유연성이 확보된다라는 이제 이야기입니다. 이제 유연성이라는 거는 예를 들어서 지금 어떤 게 생산되고 있는지, 그 생산은 얼마나 걸릴 건지, 그죠? 생산량이나 생산 정보를 현황을 실시간으로 우리가 볼 수 있으면 그 생산 정보를 필요로 하는 영업사원이라든지 아니면 협력사들도 실시간으로 같이 공유할 수 있겠죠. 알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계획을 짤 때 지금 생산 계획이 우리가 계획한 것보다 순조롭게 아주 잘 되는데, 그러면 바로 다음 생산에 들어갈 수 있겠다 라는 이제 판단을 저희가 이제 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계획 업무라는 게 이제 그런 업무를 계획을 하는 것들이 단편적으로 계획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고 유연하게 현장에 적용될 수 있다, 그런 특징을 가질 수 있다라는 설명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ERP 시스템의 활용도가 또 넓어지겠죠. 자, 왜 아까 ERP에서는 현장을 알고 싶어. ERP가 이제 전사적인 자원을, 전사 자원 관리예요. 그러니까 회사 전체적인 자원 관리인데, 이 전체적인 자원 관리에서 현장의 정보를 항상 알고 싶어라고 한다라고 했죠. 근데 이제 당연히 이제 알게 되니까 어떻게 됩니까? ERP의 활용이 점점 늘어나겠죠. 그리고 뭐 보고서를 작성하거나 할 때도 다 이제 데이터화 돼 있잖아요. 당연히 데이터베이스가 들어간단 말이에요. MES를 구축하면 데이터베이스를 구축을 하니까. 그 데이터베이스에 당연히 데이터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리포트를 작성하거나 실시간으로 뭐 보고서를 할 때도 이 데이터를 활용하면 아주 쉽게 할 수 있겠죠. 그리고 이 데이터의 신뢰성이 굉장히 높아질 수밖에 없겠죠. 그러니까 사람이 작성하는 것보다 전사를 입력하기 때문에 신뢰성이 높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자, 이러한 요구 때문에, 필요성 때문에 MES가 출연이 됐고, 또 MES가 스마트 공장이라는 거, 스마트 제조를 저희가 구축한다, 실제로 만든다라고 했을 때 비교적 빠르게 구축되고 있는, 그러니까 들어가는 시스템 기술 중에 대표적인 기술로 자리를 잡게 되었습니다. 자, 이런 이제 MES들이 앞에서 이제 그 필요로 하는 KPI에서 지금 언급된 것들인데, 그것들이 로스 부분에서 보면, 그러니까 로스 부분이라는 게 이제 절감 측면에서 보면 어떤 가치를 가지고 있는지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로스를 크게 이제 5가지로 구분을 해보면, 첫 번째는 이제 생산에 대한 로스입니다. 그러니까 생산을 얼마나 열심히 했느냐, 그죠? 생산을 얼마나 잘했느냐. 그러니까 열심히 했느냐라는 거는 뭘로 볼 수 있냐면 가동률로 볼 수 있는 거고요. 생산을 얼마나 잘했냐라는 거는 효율로 볼 수가 있습니다. 생산 효율이 얼마나 높느냐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품질 로스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이제 그 분량이 얼마나 이제 나지 않았느냐라는 거고, 또 혹은 분량이 발생할 수 있죠. 그럼 분량이 어디서 발생했느냐라는 거예요. 원자재에서 발생을 한 거냐,
아니면 설비에서 발생을 한 거냐, 아니면 작업자에 의해서 발생을 한 건지 이 이상 요인에 대해서 좀 명확하게 우리가 파악할 수 있다라는 내용이고요. 그 다음 이제 물류 로스를 절감할 수 있다라는 이제 내용은 이제 물류라는 게 우리 회사에서 제품이 출하돼서 배달하는 밖으로 나가는 그러니까 아웃바운드에 물류만 있는 것이 아니고 생산 공장 안에서의 물류도 있어요. 그래서 이 물류가 적재적소의 생산 라인에 잘 공급이 되는 것, 그리고 만약에 불량이 발생을 했단 말이에요. 그럼 그 불량이 발생을 한 것도 다시 사용할 수 있는 불량도 있고 완전히 폐기되는 불량들도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이제 우리가 생산을 했는데 우리가 예측을 할 수 있겠죠. 예를 들어서 뭐 10개를 생산을 했어요. 근데 이 10개를 생산을 했는데 이 10개를 생산하기 위해서 제가 물건을 100개를 샀어요. 원자재를. 근데 내가 10개만 사고 싶은데 100개 단위로 파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저희가 이제 아마 식당 하시는 분들, 혹시 식당 하시는 분이 계셨을지 모르겠지만, 이 자재 재고라는 게 이제 무서운 게 그런 거예요. 나는 한 개만 사고 싶은데, 한 개를 사는 것보다 사실은 10개를 사는 게 더 단가적으로는 쌀 수도 있고, 아니면 묶음 단위로 팔기 때문에 한 개만 살 수가 없어요. 그럼 한 개를 내가 필요한데 10개를 사가지고 다행히 10개를 다 쓰면 다행인데 10개를 못 썼어요. 그럼 뭡니까? 그 9개는. 그럼 9개는 어떻게 돼요? 불용재고가 되는 거예요. 여기 표현에. 쓸 수 없는 이제 자재가 되는 거죠. 근데 그런 것들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전체적인 원가를 마이너스 이렇게 높이게 되는 요인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관리의 로스도 절감할 수 있다. 그래서 앞에서도 저희가 얘기가 나왔지만 전산이 되기 때문에 수기 관리를 하지 않고 전산 관리로 인해서 관리의 로스를 또 절감할 수 있다. 그리고 이제 현장 이제 제어 같은 경우에서도 작업자들한테 필요한 정보가 즉각 반영이 되기 때문에 잘못 조립을 한다거나 아니면 잘못 작업을 한다거나 하는 것들이 조금씩 이제 좀 덜해지겠죠. 특히 이제 안전과 관련되어 있는 부분들도 이런 MES가 도입이 되면 현장 장비들하고 실시간으로 연결이 되면 또 도움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자, 앞에서 쭉 설명드렸던 것을 한번 그림으로 이렇게 보면 이런 이제 그림으로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 밑에서부터 한번 보시면 돼요. 자, 중간부터 한번 보면 되겠네요. 자, 저희가 이제 수입업체, 협력업체로부터 원자재가 들어왔습니다. 그러면 원자재가 들어오면 자재 창고에 넣기 전에 수입 검사라는 걸 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여러분들이 택배를 시켰어요. 그래서 물건이 왔어요. 그러면 내 방에 가기 전에 어떻게 합니까? 뜯어서 내가 주문한 물건이 맞는지 확인을 하시잖아요. 이제 그걸 수입 검사라고 보시면 돼요. 수입 검사에 통과하면 자재 창고에 들어갑니다. 여러분들은 이제 어떤 공간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자재 창고에 들어간 것이 실제 현장 그러니까 생산 라인에 쭉 투입되는 것을 저희가 이제 창고에서 나오는 것을 불출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러면 쭉 공정이 쭉 이루어져요. 작업이 다 돼서 이제 최종 검사를 마치고 어떻게 합니까? 이제 물건이 출하되기 전에 제품 창고에 이제 또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제품 창고에 들어간 다음에 이제 물건이 나와가지고 고객한테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쭉 이제 어떤 생산을 간단하게 이야기를 해보면 이런 단계를 저희가 거치거든요. 여기 속에서는 일단 위에 보면 우리가 지금 들여다보고 있는 게 이 부분이 생산관리 부분이란 말이에요. MES. 자, MES에서는 여러 가지 관리들을 쭉 하게 됩니다. 무슨 관리를 쭉 하고 있죠. 그 다음에 이제 실시간으로 모니터링도 하고 있어요. 실시간으로 모니터링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설비 관리 부분에서는 설비도 관리하고 있고, 뭐, 이런 부가적인 여러 가지 일들이 쭉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단순한 것이 아니고, 이 MES라는 시스템, 이게 이제 시스템이기 때문에 여러 방면에서, 여러 부서에서 복합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게 어떻게 되고 있다? 하나의 시스템에서 관리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제조에서 당연히 필요하겠죠. 자, 여기까지 해서 스마트 팩토리부터 해가지고, 자, 제조 시스템이라는 것, 그
그리고 이제 MES가 왜 필요하게 됐는지, 그리고 MES의 정의와 MES에 대해서 저희가 한번 살펴봤습니다.